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주말과 휴장하는 동안 많은 이슈들이 쌓여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으나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포격이 이루어지고 또 영국 국채 금리는 부러지고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럽 증시는 변동성만 조금 올랐을 뿐 아주 잘 버텼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오늘도 새벽 2시까지 끊임없는 현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증시를 눌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이러한 현물 매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별다른 뉴스 플로우가 없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S&P 매수분과 나스닥 매수분은 설마 하던 자리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거의 저가 부근에서 모두 손절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름 매도가 손절되고 또 오늘은 지수 선물 매수분이 모두 손절되면서 이번 하반기에 쌓은 수익을 거의 다 반납한 데다가 이 화요일 오전에 아시아 세션 시작되면 우리 시장은 아마 갭다운 출발하겠죠. 그러면 사실상 하반기 이익이 손익이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데미지가 적지 않고도 속도 많이 상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라면 끊어야 할 때라면 이 최바닥에서 문대더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여하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은 생략하고 유럽 세션부터 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갭 다운으로 개장한 상황에서 거의 조정 없이 꾸준한 상승을 하면서 전일이 종가는 물론이고 금요일이 시가선 수준까지 강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까지 의미 있는 현물 매수와 함께 시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또 대량의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주가 지수 선물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장 초반에 거의 1% 가까운 꾸준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납득이 가는 설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유럽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미국장 개장 전까지는 상승했는데요. 어떠한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영란은행이 유럽 세션 개장 후 지난주 채권 급락으로 시장 개입을 한 수준까지 밀린 것에 대해서 긴급 대책을 내놓아서 유럽이 강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반박해 보면 그 채권 관련 대책이 뭐냐면 남은 5거래일 동안 국채 입찰 한도를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로 확대하겠대요. 이거 굉장히 블러핑 세게 때려준 거죠. 그리고 TECRF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말이 약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냥 임시로 temporary 그 일부 회사채도 담보로 받아주겠다 이 레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유동성 확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LDI 그 부채 연기 투자를 한 연기금들이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라는 건데 자 시장이 반응이 어땠는지 보죠. 영국 국채는 이 뉴스로 바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줄줄줄 밀려서 지난 9월 마지막 주의 금리 레벨까지 채권이 박살나버렸습니다. 물론 파운드와는 그나마 큰 요동침 없이 살살 내린 정도였지만 이 오늘 미국 국채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을 하죠. 그래서 영국 국채와 관련된 거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권 시장이 더 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핵심은 영란은행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박살났는데 무슨 이것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또 미국 세션 개장 후에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발표했죠. 8억 5,310만 파운드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레벨을 깨고 내려가면 최소한 9월 마지막 주에 매수했던 규모인 하루에 10억 이상씩 10억 파운드 이상씩 매수해 줄 줄 알았는데 언감생심이었어요. 그리고 대책으로 내세운 게 하루 50억 한도에서 하루 100억 한도로 막 뻥까 시원하게 쳤는데 그러면 한 2, 30억 파운드는 매수할 줄 알았는데 고작 8억 5천?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그 매수 규모 나오니까 더 패대기로 반응했죠. 마지막으로 독일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EU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라는 뉴스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주 독일 국채를 중심으로 유럽 채권들이 많이 약했죠. 그런데 유럽 세션 개장 후 증시는 오르는데 독일 국채는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참 많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EU 공동채권 발행 지지 이슈가 나오자 독일 국채는 더욱더 강하게 부러져 버렸고 이탈리아 국채는 저점에서 제법 강하게 튀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만 좁혀졌을 뿐 이게 증시를 들어놓을 재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동안 미국 증시는 오늘도 개장과 함께 아주 강하게 얻어맞았는데요. 미국 세션 가기 전에 나머지 시장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유럽 채권 약세가 핵심이었는데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는 그 공동채권 관련 이슈로 스프레드가 축소됐고 또 미국 국채는 콜럼버스 데이 휴장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화시장에서는 오지 달러가 아시아 세션에서 아주 강하게 밀렸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도 계속 밀려서 저점을 계속 갱신해 나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스탑로스가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화권 증시가 긴 휴일 마치고 반등이 아니라 하락이 나왔고 또 주말에 발표된 뭐 차익신, 뭐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 안 좋게 나오면서 스탑로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 엄청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럽 세션 초반은 물론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이 지나도록 구리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그 뒤로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늘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구리 가격은 참 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뉴스플로우를 검색해 보니까 이 LME 구리 창고가 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재고 이것도 지난번에 있었던 뉴스예요. 그리고 LME가 러시아의 공급 거래를 차단한다는 루머 돌면서 이건 좀 새로운 뉴스긴 한데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단 구리 가격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세션 개장 후 1시간 동안 기름도 꽤나 강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93.64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 새벽 3시 이후로 밀려서 음봉을 끝났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 기름은 콜옵션 커버링을 주었는지라 오늘 미국 세션 초반을 제외하고는 이후로 계속 콜옵션 커버링을 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미국 세션 초반에 구리나 기름이나 모두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눌렸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국이 차이신 서비스 PMI가 49.3로 나왔죠, 주말에. 그래서 컨센서스 5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뭐 유가가 눌렸다 이렇게 하는데 유가는 아시아 세션에서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지받을 자리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나중에 튀었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미국 세션 초반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지표로 유가가 밀렸다? 이건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럽 세션 정리하면 비록 눌리긴 했어도 증시만큼은 참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채권 시장은 영란능이 나름 뭐 신박해 보이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거한지 블러핑 수준이 그런 대책이었고 그래서 여지없이 채권 시장 무너졌고 상품 시장은 초반에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는 뭐 의미 없는 흐름으로 눌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오전장 내내 꾸준한 반등을 한 동안 사실상 거의 오르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슈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관련 제재 때문에 나스닥이 유난히 약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미국 본장 개장 30분 전부터 나스닥 중심으로 증시 약세 흐름이 나타나긴 했죠. 근데 이후 본장 개장 후 나스닥만 밀린 게 아니에요. 변동성 상승을 동반하면서 S&P 모간의 굴뚝주들도 다 밀렸죠. 즉 금요일에 있었던 이 닥치고 현물 매도가 또 꾸준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장은 현물 매도세에 의한 하락을 하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센 반등이 시도가 나왔긴 했지만 결국엔 나스닥 선물은 11,000포인트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00포인트짜리 반등도 두 차례나 나온 등 현물 매도가 멈추기만 하면 시장이 나름 강하게 튀어오르긴 했는데 새벽 2시 10분까지는 계속 현물 매도가 이어져서 시장이 눌렸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스탑로스다운 급락은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참 아리송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은 새벽 2시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증시 하락폭에 비해 변동성 증가는 얼마 없었지만 오후의 반등에도 변동성은 거의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새벽 2시 40분경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인데요.
글로벌 리스크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서 갈게 라고 템포를 좀 조절하는 그런 식의 구두 개입을 했어요. 이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해서 갭다운 나온 그 시가선까지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후에 상승을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계속 방어한 등 일단 매도가 멈췄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변동성 상승과 함께 현물 바스켓 매매가 쭉 나오다가 새벽 2시 10분에 더 이상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호가가 튀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시장은 빠르게 이 장중에 한해서라도 쇼트커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했든 간에 시장은 반등이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 해당 발언이 불쑤시개가 되어서 튄 것인데 종가상으로 양봉을 만든 실패했어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이 1950, 즉 브레이너드의 발언과 함께 시장이 위로 튄 자리를 회복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급락이 나온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오전장 내내 이유를 알 수 없는 현물 매도가 나왔고 이후에는 더 이상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에서는 이 백악관이 대중 제재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약세여서 나스닥이 밀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반도체 주식이 약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흐름을 보면 반도체 주식만 밀린 게 아니에요. 기름 주식도 밀리고 홈디포나 캐터필러 같은 이 굴뚝 주식도 시작해서 금융주들도 모든 장에서 새벽 2시까지는 인덱스로 다 밀렸어요. 이후에 반등은 종목별로 강도가 다르게 나와서 제법 센 반등을 한 주식도 있었지만 핵심은 새벽 2시까지는 바스켓 매도가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뉴스단에서 언급되는 것은 없지만 멤버십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채 연계 투자자들, 그 LDI들의 이 자산 매도가 그 DM 증시, 디벨롭드 마켓 증시 중 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한 차익을 겸해서 좀 매도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뇌피셜에 불과한 것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API 데이터 기록된 거 보고 또 그런 거 보면 금요일이랑 오늘 새벽 2시까지 매도는 이거 전형적인 현물 매도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신저가를 쓰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예요. 이 만약에 영국식이 이 닥치고 자산 매각이 발생한다면 운용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금융주들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슬슬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갈 것인데 일각에서는 기름 주식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닝이 박살날 것이라고 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했던 이 논팜 관련된 베팅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선물 매수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이에요. 본장 개장 후 완전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차월물 콜옵션 매도로 해칭할 것인지 또는 풋옵션 매수로 해칭할 것인지 고민 좀 해볼 것인데 이 부분은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대상으로 실시간 장중 리뷰를 할 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논팜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 증시 월요일 반응이 전부 다 급락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도 손절매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결제약적인 분포에 따라서 선물 280을 깨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상방에는 일단 버터를 발라놨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 매수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손절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면 버터가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번물 손실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물을 손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줄창 밀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콜버터는 도루묵이 되겠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꽤 큰 소리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물 매수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지수 선물 매수를 모두 손절매했기 때문에 화요일은 따로 포지션 잡지 않고 그냥 단기 매매만 하면서 보다가 수요일 종가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지난 6월이 바닥권까지 내려와인지라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숏을 잡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봉상 작은 양음 이런 식으로 작은 봉들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쏟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작은 레버리지로 단기 숏,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포지션들을 익절하는 식으로 좀 소극적인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6월의 저점권에 근접해 있는 자산과 아직은 붕 떠 있는 자산을 비교해 보면 아직은 유로존이나 일본 증시나 모두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 증시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강력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주가지수 롱 포지션을 손절한지라 당분간은 포지션을 밀어붙이는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장입니다. 트레이더는 연간 단위로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단위로도 손실을 입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아무리 어려운 장 이야기를 한다지만 어쨌든 4분기 손실이 지금 3분기 이익을 모두 갉아버리는 상태죠. 남은 4분기는 최대한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다.